어, 안드로이드 레이아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은 뷰들을 하위 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뷰들이 다 트리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를 배웠을 테니까 트리가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이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이 프레임 레이아웃이에요. 여기서는 선형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바깥에 있는 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장 바깥에 있는 뷰가 이런 그 전체를 나타내는 뷰가 각각의 지금 이 뷰로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뷰들은 컨테이너라고 불러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하위 뷰입니다. 하위 뷰. 그 구성은 자료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가장 바깥에 있는 게 루트예요. 루트고 이 하위 뷰들이 자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또 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계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뷰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부르고, 클래스는 뷰 그룹이라는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로 프레임 레이아웃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레이아웃 클래스가 뷰 그룹의 하위 클래스예요. 뷰 그룹은 자식 뷰들을 가질 수 있는 뷰를 뷰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프레임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 렐러티브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전부 다 이러한 그 컨테이너가 되겠죠. 프레임 레이아웃은 여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위 뷰들을 그냥 특별한 그 옵션 없이 지정하면 저 왼쪽 위를 기준으로 여기에 하위 뷰들이 다 이렇게 중첩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레이아웃은 좌표를 줘서 어딘가에 배치시켜야 됩니다. 프레임 레이아웃을. 그래서 보통은 프레임 레이아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하면 미리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 두고 런타임 시에 어떤 특정한 뷰들을 이 하위에 끼워 넣는 형태로 사용하려고 구성하는 것이 보통은 프레임 레이아웃이에요.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은 이렇게 뷰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나타내게 합니다. 여기서는 이 자식 뷰들이 수평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수평으로 할 수도 있고 수직 방향으로도 할 수 있어요. 상대적 레이아웃은 이 자식들을 이 뷰들 간의 상대적 위치로, 얘는 누구 위에 있어야 되고 또 얘는 누구 옆에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의 상대적인 위치로 표시되는 것이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레이아웃을 꾸밀 수 있는 가장 권장되는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본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리니어 레이아웃은 이렇게 적어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적고, 이 XML 네임스페이스로 안드로이드, 이건 모든 것이 다 XML 파일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어떤 뷰들을 표현할 때 꼭 있어야 되는 항목이 두 가지예요. 레이아웃의 폭과 높이를 얼마로 할 거냐. 그래서 매치 페어런트, 랩 컨텐트 두 가지가 있는데, 매치 페어런트는 부모 크기와 같게, 자식들이 있으면 부모 뷰 크기와 같게 이런 말이고, 랩 컨텐트는 현재 이 뷰를 나타내기에 적당한 크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뷰의 종류마다 적당한 크기는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은 가로 방향이냐 세로 방향이냐를 적을 수 있는데, 그걸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애트리뷰트에다 적어요. 그래서 vertical 하면 수직 방향으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이제 자식 뷰들을 표현하는 거죠. 이 밑에 있는 예를 보면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었는데 뭐예요? vertical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만든 다음에 자식들이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붙일 텐데, 현재 자식이 몇 개 있는가 하면 한 개 있는 거죠. 자식이 텍스트 뷰 하나 있죠. 그래서 텍스트 뷰가 레이아웃 width는 매치 페어런트니까 이 텍스트 뷰가 부모와 크기가 폭은 똑같게 하고, 하이트는 랩 컨텐트니까 여기에 있는 텍스트로 글자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글자의 폭만큼 이렇게 세로 크기를 지정한 예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리니어 레이아웃을 보면 제일 바깥에 있는 이 레이아웃이 바로 여기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이에요. 그리고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 자식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자식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의 자식이 요게 첫 번째 자식, 이게 두 번째 자식이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자식,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리니어 레이아웃이죠. 이 첫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vertical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자식이 1번과 2번이 vertical로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요 1번 자식의 오리엔테이션은 horizontal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자식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번째 자식은 vertical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1번의 자식은 1번의 리니어 레이아웃,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자식은 몇 개 있는가 하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가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래서 4개가 red, green, blue, yellow라는 글자가 여기에 red, green, blue, yellow라는 글자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각각의 색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색은 이렇게 표현했죠. RGB 값으로. 이게 red, green, blue니까 빨간색이죠. 이거는. 그래서 첫 번째 게 빨간색이고 두 번째는 blue죠. green이죠. 그래서 두 번째 게 green으로 표현했고 세 번째 건 블루만 표현 값이 있죠. 그래서 블루 값이에요. 네 번째 건 모든 값이 있어서 이런 좀 다른 값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네 개가 수평 방향으로 뷰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식에 2번에 자식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는 수직 방향이죠. 첫 번째 자식이 이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자식, 두 번째 자식, 세 번째 자식, 네 번째 자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글자가 row 1, row 2, row 3, row 4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글자의 크기는 15포인트로 되어 있죠. 글자의 크기는 15포인트면 좀 큰 거죠. 그 다음에 폭은 매치 페어런트고 높이는 랩 컨텐트예요. 그래서 폭은 여기에 있는 이 폭은 부모와 똑같게 하고 높이는 이 글자를 나타낼 크기만큼의 높이로 지정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계층 구조는 제일 처음에 있는 이 A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 두 개의 리니어 레이아웃이 자식으로 있죠. 첫 번째 자식은 horizontal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자식은 vertical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개의 각각의 자식이 4개의 자식이 있고 그죠? 이 4개의 자식이 첫 번째 건 horizontal로 이렇게 나가고 두 번째 건 vertical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vertical, horizontal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헬로 월드 있죠. 우리가 헬로 월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헬로 월드를 띄웁니다. 조금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리소스가 있어요. 여기 보면 레이아웃이 있죠. 이 액티비티 메인 이게 처음에 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액티비티 메인에 헬로 월드 이렇게 나올 텐데 코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버튼도 한번 넣어보고 체크박스도 넣어보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넣어봐서 이런 게 막 나온 걸 뿐입니다. 지워버려도 돼요. 이거. 근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 작성한 예제로 나와 있는 이 코드를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나타나는 예를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 이건 왜 그런가 하면 마우스 커서를 한번 갖다 놔 보면 여기다 이렇게 커서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여기 지금 아이고 다시 할게요. hard-coded string green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green이라는 것을 hard-code 했다는 얘기는 변수나 이런 걸로 리소스로 담지 않고 이렇게 직접 글자를 찍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숫자 같은 것 이런 것들 몇 포인트 이런 것들을 그냥 값수로 이렇게 딱 집어 넣는 것은 좋은 프로그래밍 습관이 아닙니다. 전부 다 리소스로 다 넣어야 돼요. 리소스 배웠죠, 우리가. 스트링을 적는 리소스. 근데 그냥 여기서는 실습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하드코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run 앱을 하면 액티비티 메인을 고쳐가지고 이제 해보면 이게 설치가 되겠죠.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뷰들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꾸미는 것을 코드로 작성하지 않고 XML로 레이아웃을 꾸며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백 버튼 눌러요. 그러면 다시 홈 화면이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relative layout을 살펴보죠. relative layout으로 있고 이게 이제 가장 부모죠. 이게 relative layout이 있고 자식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자식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식은 텍스트 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글자가 type her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type here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자식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붙이지 않았으니까 폭은 매치 페어런트니까 부모의 크기와 같게,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높이는 wrap content니까 type here라는 글자의 높이만큼이고 요 뷰 객체의 id가 레이블이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edit text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edit text인데 이 두 번째 있는 게 이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죠. edit text고 이것도 폭은 match parent고 높이는 wrap content죠. 한 줄을 출력할 수 있는 만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근데 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layout below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누구 밑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레이블 밑에, 레이블이 이 객체죠. 그래서 요 객체 밑에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서로 객체들을, 이 자식들을 상대적으로, 다른 것과 상대적인 위치 값으로 나타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버튼이 있는데 OK 버튼이에요. 여기 이제 세 번째 요 표는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 버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는 wrap content고 폭도 wrap content예요. 그러니까 OK라는 글자를 여기 지금 출력할 만큼 크기로 가로 세로를 만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layout below죠. entry 밑에 돼 있어요. entry가 누군가 하면 요 entry가 요거죠. 방금 만들었던 edit text 얘가 요거가 가리키는 거예요. 얘 밑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밑에 하면 여기 OK가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layout align parent right true 했어요. 뭔가 하면 부모의 오른쪽에 붙여라 하니까 얘가 오른쪽에 딱 붙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margin left back DIP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건 요 폭이 요만큼 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OK라는 글자가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으로 cancel 버튼을 만드는데 이 cancel 버튼은 요 cancel 버튼이죠. 폭과 높이가 다 wrap content예요. 그런데 무엇의 왼쪽이잖아요. 그죠? OK의 왼쪽. OK가 어딘가 하면 ID OK가 얘잖아요. 얘의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이니까 원래는 어디 붙는가 하면 여기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죠?
하나씩 나올 테니까 여기 붙어야 되는데 align top OK 했죠. 그러니까 align이라는 건 정렬하라는 뜻인데 위쪽을 정렬하라 뭐하고 OK와 위쪽을 정렬하니까 OK 위쪽이 이쪽이죠. 여기에 정렬하니까 캔슬 버튼이 여기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뷰 객체들을 상대적인 위치 값으로 나타내는 것, 그게 relative layout이에요. 자, 이걸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보죠. 그러면 hello world 코드를 작성하는데 기존의 코드를 지워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지웁니다. 이렇게 해서 지워요. 지우고 타이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핑을 쭉 했죠. relative layout을 타이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Ctrl S를 눌러서 저장을 해도 되고 아니면 컴파일하면 자동 저장되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run 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실행되는 걸 보면 relative layout이 레이아웃으로 바꿨잖아요. 그죠? 헬로 월드를. 그러면 얘가 실행되면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그 모양대로 이제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요 에디트 텍스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이렇게 여기에 클릭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겠죠. 버튼도 누르면 클릭도 되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가 relative layout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봤던 우리가 view 오브젝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걸 이제 위젯이라고 부르는데 위젯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위젯이 요거 글자가 나오는 걸 텍스트 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걸 에디트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버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체크박스라는 건 체크 표시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체크박스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있죠. 그걸 라디오 버튼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여기에 뭔가 쭉 나오는 걸 리스트 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면 리스트가 밑에 쫙 나와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걸 스피너라고 부릅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위젯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드로이드 프롬 짤 때 레이아웃을 만들 때 GUI 툴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뷰들이 있어요. 데이 피커나 타임 피커는 이제 다이얼로그 형태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폼 스톱이라고 해서 폼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폼 형태로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맵 뷰는 지도를 나타내는 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뷰들이 있고 그리드 뷰라는 것은 그림 같은 걸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쭉 나타내게 하는 뷰를 그리드 뷰라고 부르고 갤러리, 탭 위젯, 오토 컴플릿이라는 건 글자를 좀 치면 그 사진 목록에서 해당하는 목록을 쭉 보여주는 게 이제 오토 컴플릿이에요.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를 보여주는 웹 컨텐츠를 보여주는 웹 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도를 나타내거나 웹 페이지를 나타내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한 코드를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액티비티 메인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만들었잖아요. 여기 보면 코드라는 것도 있고 여기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이 항목 3개를 한번 살펴봐요. 여기 코드, 스플릿, 디자인 돼 있죠. 디자인을 누르면 XML로 표현한 것이 실제 화면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뭐 버튼 이런 게 있죠. 버튼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여기에 버튼이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버튼을 넣거나 리사이클러 뷰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 지금 뷰 위젯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꾸미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위치나 여기 옵션들이 있죠. 옵션들을 보고 잘 결정해서 레이아웃을 꾸며주면 됩니다.